반갑습니다. 송주진입니다. 오늘 저는 방송인 김제동 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일전에 제가 김제동 씨에 대해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보기에 김제동 씨는 한마디로 그냥 위선자다. 연예인이 됐건 누가 됐든지 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생각, 자기의 어떤 소신, 그걸 밝히는 게 뭐가 문제가 되냐? 아무런 문제가 되지가 않는다. 내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김제동 씨가 보기에는 박근혜 이명박 정부가 엄청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얘기하는 걸 누가 말릴 수가 있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라는 겁니까? 그런 식으로 정의의 편에 서가지고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문재인 정부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위선자라고 불렀던 거 아닙니까?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을 욕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욕한다라고 한다면 같은 기준을 조금만 적용시켜 봤었을 때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시위라도 지금 벌여야 되는 것인데 왜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냐? 그렇기 때문에 김제동 씨는 정의의 편에 서가지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얘기하고 있는 위선자에 불과하다. 제가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랄만한 게시문 한 가지를 발견했는데요. 김제동 씨가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뭡니까? LH 투기 사태, 그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가를 했다. 뭐 이런 게시물이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게시물이 나오더라고요. 자, 김제동 씨가 지금 보시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의지를 꺾었고 이 땅의 아빠 엄마들에게 열패감을 안겼다고 하면은 그것이 헌법 제34조 위반이고 그것이 곧 내란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얘기를 보니까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지금 주국 사태, 정경심 사태 그거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학생들의 지금 희망을 꺾었습니까? 아무리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라고 할지라도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런 식으로 뭔가 위법한 짓을 저지른다라고 한다면은 기꺼이 좋은 대학교에 갈 수도 있구나. 얼마나 많은 학생들과 얼마나 많은 학부모님들이 절망을 했습니까? 그거를 지금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지금 느끼고 있는 열패감, 엄마 아빠가 느끼고 있는 열패감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가지고 올라가지고 평생 동안 열심히 일을 해도 집 하나 지금 살 수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집을 못 사는 거를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계속해가지고 투기를 뿌리 뽑겠다라고 해가지고 부동산 전체까지 만들어놨는데 웬걸 LH 투기 사태가 지금 또 터진 거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청소년들한테 절망을 안겼고 부모님들한테는 열패감을 안겼다. 이게 바로 헌법을 지금 위반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김제동 씨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제동 씨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헌법 34조 그게 지금 뭔지를 보니까요. 헌법 34조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갖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모든 국민들이 지금 인간다운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이런 국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가지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헌법 34조를 위반했다.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이 된다. 이게 지금 김제동 씨의 일갈입니다. 아마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것 같아요. 맞는 말이지 그치? 얼마나 조국 사태 때문에 애들이 절망감을 느꼈냐? 얼마나 지금 부동산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열패감을 느끼고 있냐? 이거 맞네. 내란죄가 맞네. 문재인 대통령한테 내란죄를 적용을 해야 되겠네. 모든 국민들이 끄덕끄덕 하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죠. 알고 봤더니만 저 얘기가 문재인 정부 당시에 했던 얘기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에 했었던 얘기라는 겁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많은 국민들이 혼란스러움을 느꼈던 게 사실이고 많은 국민들이 상실감을 느꼈던 게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게 정유라 그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는 정유라의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특혜라고 얘기할 수 있냐? 입시비리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거를 입시비리라고 우리가 부르면서 온 국민이 마치 지금 엄청난 극악무도한 범죄자를 쫓듯이 그런 식으로 막 보도를 하는 것이 맞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메다도 땄고 실력도 있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체육계에서 출석과 관련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뭔가 융통성을 발휘하는 거 그거는 관행으로서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거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 것이고 많은 국민들은 그 정유라를 보면서 절망감을 느꼈다. 그것도 제가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김제동 씨가 지적했다. 그까지도 제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유라의 경우와 현재 지금
했던 조민의 경우가 비교할 건덕지라도 되냐 이겁니다. 정유라는 막말로 메달이라도 땄지 조민은 도대체 뭘 했냐 이겁니다. 김제동 씨가 헌법을 좋아하시죠, 그렇죠? 헌법을 좋아하시는 김제동 씨한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까요? 조민은 법원 판결까지 나왔습니다. 정경심 교수에 대해 가지고 법원이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인정이 된다.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라는 거를 법원이 이미 죄가 된다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실 수가 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김제동 씨가 헌법에 대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헌법에 대해서 강연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아요. 국민 누가 됐든지 간에 뭐 헌법에 대한 대단한 지식이 있어야지만 헌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에 위배가 되는 것이죠.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김제동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헌법에 대해 가지고 책도 쓰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네가 뭘 안다고 헌법을 이야기하느냐라고 하지만 핵심이 바로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헌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우리가 진짜 헌법의 주인이 됩니다. 너무나 맞는 말씀이세요. 모든 국민들이 헌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글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헌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강연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헌법의 정신이다. 너무나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저런 식으로 헌법의 가치를 얘기하면서 대통령에게 내란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다. 헌법 34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내란죄가 적용이 될 수도 있다. 저런 식으로 강력하게 수많은 국민들 앞에서 얘기했던 김제동 씨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김제동 씨가 이해한 헌법과 제가 이해한 헌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제동 씨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정말로 김제동 씨의 헌법은 정의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김제동 씨 개인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촛불 정신을 새 헌법에다가 새기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김제동 씨가 했다는 겁니다. 저는 저 얘기를 딱 보자마자 김제동 씨가 정말로 헌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정말로 김제동 씨가 악랄한 인간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헌법이라는 게 뭡니까? 김제동 씨가 강조를 했던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적용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바로 헌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촛불 정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헌법의 정신이 될 수가 있습니까? 촛불 정신은 결코 헌법의 정신이 아니에요. 모든 국민들의 정신이 아니라 100만 명, 200만 명 채 되지 않는 그 소수의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 정신이 촛불 정신인 거 아닙니까? 어디다 대고 감히 그거를 갖다가 헌법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었습니다. 다 손에는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법치를 얘기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겼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된다.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려야 된다라고 하는 100만 명의 외침에는 그 어떠한 질서도 그 어떠한 헌법적인 가치도 있지 않았습니다. 헌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체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김제동 씨의 말을 듣고 흥분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서 광분하는 그 1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헌법의 정신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헌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고고해야 되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오히려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 그게 오히려 헌법의 정신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는 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규칙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절차이기 때문에 따라야 되겠다. 어쩔 수 없이 감정이 상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바로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김제동 씨를 필두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집단주의적인 사고를 강조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집단이 형성이 되면은 그런 식으로 군중이 형성이 되면은 기꺼이 우리가 어떤 법이 됐든지 간에 어떤 법치가 됐든지 간에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위험한 집단주의 사고가 지금 팽배합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악법이 뭡니까? 바로 민식이법 같은 거예요. 김제동 씨는 박근혜 정부가 헌법 34조를 위반했다. 국민들로 하여금 절망감을 느끼도록 했고 그리고 또 부모님들로 하여금은 열패감을 느끼도록 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34조를 위반했다고 내란죄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34조를 정면으로 지금 위반하고 있는 사람이고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내란죄가 지극히 옛날부터 적용돼야 됐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히 만약에 김제동 씨가 헌법에다가 촛불 정신을 집어넣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김제동 씨 또한 마찬가지로 내란죄가 적용이 돼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재동 씨 진실에 눈을 뜨시길 간곡히 제가 부탁드립니다. 김재동 씨 개인이 나쁜 인간이라고 저는 결코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 세상이 감정이 우리가 상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